자, 교육과 그리고 포상금은 한 문제씩이 각각 나오니까요. 2개 정도 예상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 있게 시험을 내고 있으니까요. 교육은 누가? 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렇게 다양합니다. 거기다 지침에다가 거래사고, 예방교육까지 있습니다. 자, 누가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 정도가 되고 또 누가 실시하고 그리고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통보는 언제 정도 하게 되는지 자, 그 정도 위주로 잘 점검해 놓으시면 한 문제 역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무교육. 자, 교육 종류를 실무교육 먼저 보실까요? 자, 실무교육은 장관 아닙니다. 등록관청 아닙니다. 오로지 한 분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자, 대상자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에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다 전원입니다. 모두 받아야 됩니다. 중개보전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받을 사람 바로 이제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가 이제 등록 신청 일정. 소속은 고용신고 이전 이내 거만 개인이 받아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1년 동안만 유효기간. 교육 내용 바로 법률 지시 꼭 주시셔야 됩니다. 법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자, 뒤에는 똑같습니다. 연수교육하고 자, 중개 안 해봤고 경영 안 해봤고 그다음에 직업 윤리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이제 48에 32였습니다. 4일 동안 오전 오후 8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4시간 빼줍니다. 오전만 하고 집에 가십니다. 거기 때문에 28시간 이상에서 32시간, 32에서 44가 아니고 그리고 연수교육 12에서 16시간 그 연수교육입니다. 여기는 4일이니까 48에 32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보시까 직무교육은 누구? 중개보존이 받는 교육. 거기에 등록관청까지도 간단하니까 그입니다. 등록관청까지도 나와요. 시험 문제가 시도지사만 실시한다. X. 아니면 또 등록관청만 실시한다. 그것도 X입니다. 시도지사 나오고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존입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고용신고 일전 2년 이내에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커피 타고 청소하고 인사만 잘하면 되니까 직업윤리, 법률 지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 경영 실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보실까요? 자, 실무교육 받으신 분이 받을 교육이 바로 연수교육. 여기는 시도지사가 벌써 우리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개업공인사, 임원이 되건 사원이 되건 책임자가 되건 소속 공인중개사 되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속에서 욕 나온다고 했습니다. 2년마다 3년 아니고 1년 아니고 2년마다 바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쌍욕을 날립니다.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또 이틀입니다. 그래서 16시간 이틀. 하루는 4시간 빼줄게요. 32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12시간에서 그리고 16시간 이내. 자, 특히 이제 내용이 뭘까요? 법이나 제도가 자꾸 바뀔 겁니다. 2년마다입니다. 법이나 제도의 변경. 공법, 세법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이게입니다. 그냥 매년이 아니라 그냥 회마다 막 바뀝니다. 여기는 법 제도의 변경. 뒤에는 똑같습니다. 중개 경영 실무 그리고 직업윤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여기 이제 교육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제 거래사고 예방 교육. 그리고 누구는요? 개업공사 등이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오고 그다음에 등록관청도 나오고 시도지사도 나오고 이렇게 국가가 모두 등장하더니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니까 대표자도 받고 임원사원도 받고 그다음에 소속 공인사도 받고 누구도 중개보존까지 모두 받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다 국가 다 나오고 다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까지도 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교육까지도 지원해 주면서 그다음에 열흘 전까지 통보해 주면서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침으로 와보실까요? 그럼 이제 교육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누가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전국 그러면 국가대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목적은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꼭 실시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행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따로 이제 정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실무교육 내용이 법률 지시. 자, 대신에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 자꾸 바뀌어서 됩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네요. 한 분 중개 보조만 받네요. 간단하니까 등록 관점까지 나오네요. 시간도 아예 3시간, 4시간 딱 5점만 하고 집에 갈 정도로 아주 간단한 교육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실무 교육은 받으실 분이 소속 공인에서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그리고 대표자, 책임자, 임원사원 그리고 한 분만 시도지사만 입니다. 그리고 48에 32 주의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연수교육은 이틀입니다. 12에서 16시간 그리고 2년마다 바꿔. 그리고 2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계속 숫자 2, 여기도 이틀. 네, 이 정도로 계속 2하고 관련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2명 나와도 한 분만 실무교육이 됐건 연수교육이 됐건 한 분만 실시를 하고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침은 누가 마련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다 이제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다 나오고 교구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받는 분도 다 나오고 열흘 전까지만 통보를 하고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모두 다 바로 이제 협회가 될 것. 그다음에 부동산 학과가 그냥 대학이 아닙니다. 바로 대학 쪽에서도 할 수가 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에서도 할 수가 있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 위탁은 이제 간단히 보셔도 괜찮고요. 하다 실무 교육, 금방 보셨는데, 먼저 그냥 대학이 아니라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공기업, 사기업 거로 안 되고요. 준정부기관에다가 맡기는데, 근데 이제 고시도 이제 어디다가 신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만 관보에만, 바로 관보에만 나오게 되니까요. 그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사 같은 게 아주 독특해서 이제 그냥 박사는 기간도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강사는 2년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석사가 좀 억울합니다. 석3 그랬습니다. 3년 경력이 필요했었고요. 변호사는 딱 2년만 있으면, 2년 경력만 있으면 실무교육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줄 거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은 7급 이상의 공무원, 7하고 좀 가까운 6개월 정도만, 이렇게 경력이 6개월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좀 억울합니다. 3번에 석사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얼마? 3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자, 그 정도면 충분하게 실무교육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장소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 기준 설비에서 갖추면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딱 한 사람이 좀 빠졌습니다. 어디가? 대학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두 군데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고시는 관보에만 나오지 신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궁금해 할 거니까 어디서 도대체 시험을 치르는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신문이 안 나오고 관보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수료도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수수료 있는 경우,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할 때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조례. 그리고 자격증은 교부가 아니라 재교부가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신고할 때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여기 4개는 시군구의 조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사항 기재나 휴업이나 그 다음에 고용인 신고나 이런 쪽에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장 등록도 없어요. 보증 설정이나 이런 쪽도 역시 수수료는 나오지 않는다. 특히 이제 자격증 교부도 안 내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전혀 수수료가 없고 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포상금 쪽에서도 한번 보셔야 될 게 포상금도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요. 먼저 무거운 줄 2사람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 신고했을 때 포상금.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도 포상금 나오고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신 분. 그 사람은 나와 있지 않을 거니까 양수 대여 받은 사람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 50만 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보조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만. 시험 문제가 전부를 보조한다 X입니다. 100분의 50이면 반. 50만 원의 반토막이니까 25만 원 안에서 보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최소한은 공소제기 돼야 포상금 주고 그리고 기소, 중지가 아니라 유예 정도 됐을 때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불기소 그리고 무혐의는 포상금을 아예 주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 한 군데.
자, 신고는 수사기관과 등록관청 두 군데 이렇게 좀 다르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관청 한 군데죠. 그리고 1개월 빨리 준다고 1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신청일 때가 아니라 신고일 때가 아니라 다 줘야 하니까 결정일로부터 1개월 자,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포상금 이 지급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같이 여러 사람이 와서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럼 한 건당 50만 원이니까 5사람 10만 원씩 쪼개준다고 했습니다. 균등하게. 대신에 누구는 그냥 5만 원만 받겠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그 합의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는데도 균등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값을 여러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순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접수니까 가장 먼저 신고하신 분, 최초로 신고하신 분 hentan 얼마 50만 원 모두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똑같이 쪼개준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경우에 합의된 방법 그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접수된 경우에는 합의된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포상금도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그리고 포상금 각각 한 문제씩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